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스프링 스킬티 트리비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할 GDSC 숙명의 멤버 황정민입니다. 제가 주제를 스프링 시큐리티로 한 줄 알았는데 소셜 로그인으로 했었네요. 근데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인스타 친구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로 짧게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영어권 사람들은 이 트리비아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비아 퀴즈 같은 걸 했는데 재밌었어서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리비아는 한국말로 하찮은 사실들 또는 여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 쓸모있는 지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 시큐리티의 여러 가지 트리비아들과 함께 스프링 시큐리티의 전반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트리비아지만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트리비아이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GDSC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인 것 같아요. 저도 스프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스프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이유는 서버가 가진 복잡한 로직들을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마 스프링으로 서버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긴 에러 로그가 출력되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 에러 났던 에러 로그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로직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건데, 우리는 프레임워크가 정해준 구현체만 적당히 커스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도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스프링의 장점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보안 표준입니다. 스프링을 써보신 분들은 소셜 로그인이나 토큰 로직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접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소셜 로그인을 통해 스프링 시큐리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분야가 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면 단순히 종속성 몇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프링 시큐리티의 원래 이름이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니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ACGI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줄임말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 알파벳의 홀수 13579를 따서 만든 약간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 ACGI 시큐리티를 만든 벤 알렉스에 의하면 2003년 11월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 로드 존슨과 윤겐 헬러라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스프링 시큐리티 어떠냐 이렇게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두 분이 그때 너무 다 바쁘셨던 탓에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ACGI 시큐리티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식으로 스프링 커뮤니티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동작 구조는 크게 인증과 인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그인과 같은 요청이 오면 인증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에 성공하면 특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인데요.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인가? 오서라이제이션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로는 과연 어떤 요청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기반하는 요청을 로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로그인 요청에 대한 인증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션과 쿠키를 이용한 방식, JWT 발급 방식, OAuth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이 세션과 쿠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증 정보가 담긴 객체를 세션으로 DB에 저장을 해놓고 세션만으로는 사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식별자는 쿠키에 따로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저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상태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JWT랑은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션과는 달리 JWT는 무상태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서버가 인증 정보를 담은 이 토큰을 저장하고 발행을 하지만 어, JWT 같은 경우에는 복화 과정이 따로 없으면 클라이언트 정보를 그 토큰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상태성을 가진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그인 방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정석이라는 건 아니지만 로그인 방식마다 서로 그 특성들이 잘 어울리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먼저 세션과 쿠키 방식은 세션을 DB에 저장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션을 서버 쪽에서 들고 있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강하게 결합해 있는 이 SSR 프레임워크랑 궁합이 맞아요. 예를 들면 타임리프나 머스테치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웹 개발에 있어서 최근의 유행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RESTful하게 소통하는 게 최근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렌더링 주도권이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프레임워크들 예를 들면 리액트나 뷰 같은 게 있죠. 이런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려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증 정보가 상태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무상태성을 가진 JWT가 CSR 엔진을 가진 프레임워크랑 궁합이 잘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체 과정은 이렇게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들이 인증과 권한 부여 전 과정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인증, 어센티케이션 과정만 집중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증의 요청부터 인증된 컨텍스트를 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주인공인 이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그 핵심은 필터 체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터 체인 종류가 진짜 많고 스프링 시큐리티 측에서도 개발자가 필터를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요청과 접근의 주체인 이 인증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센티케이션, 즉 인증 객체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객체입니다. 보통 인증 시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담고 있는 일종의 토큰이에요. 인증 과정에서 이 정보들은 인증 객체에 담겨서 떠다니다가 인증이 완료되면 그 최종 결과를 담아서 시큐리티 컨텍스트라는 또 다른 객체에 저장을 하는데 이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인증 정보들로는 프린서플, 사용자 아이디나 사용자 객체, 그다음에 비밀번호, 권한 리스트, 인증 부가 정보, 사용자 비밀번호 이런 게 있습니다. 인증 객체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흐름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어센티케이션 객체는 요청이 필터를 거치고 나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스프레이 시큐리티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저렇게 인증 객체, 그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나 컨텍스트 홀더에 감싸서 사용하는 걸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스프링 시큐리티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스레드를 할당한다고 해요. 그 요청의 인증 정보를 전역으로 뿌리기 위해서 인증 객체를 담은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메인 스레드랑 하이 스레드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레드가 여러 단계로 갈리니까 이 스레드를 전역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껍질을 하나 더 씌워서 스레드를 공유할 수 있는 레벨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정 가능한 공유 레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로컬 스레드에서만 공유할 수도 있고 로컬 스레드에서 생성한 하이 스레드까지도 공유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증 객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인증 흐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필터로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요청이 오면 필터에서 아직 인증되지 않은 초기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인증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증을 관리를 하지만 인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로 가서 인증 처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그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포지토리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유저 객체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유저 디테일스라는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 이제 다시 프로바이더로 넘어가서 이 디테일스 유저 정보와 권한을 담아서 인증된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만들고 다시 필터로 넘어가서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인증 객체를 저장을 하고 이제 전역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트리비아는 제가 처음 GDSC를 시작할 때부터 10분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꼭 스프링 시큐리티를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인데 저는 이렇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10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에게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